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오는 29일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선지식의 문헌을 집대성한 성과를 돌아보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열립니다. 박수근, 이중섭과 함께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장욱진 화백의 30주기 기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은 후 선사상의 영향을 받아 예술 본연의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조계종이 전국에 산재한 사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파주 보광사 사찰림 150만 제곱미터가 첫 번째 대상이 됐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대표 불자 정치인 강창일 주 일본 한국대사를 만났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임하는 강 대사에게 자비와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오는 29일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선지식의 문헌을 집대성한 성과를 돌아보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겸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이동근 기자입니다. 불법의 체계화를 기반으로 역경과 전자불전, 인문학 등 총체적인 학문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신축년 불교학술원의 화두는 원전 번역의 고도화와 유기적 전승, 디지털 보편화 등으로 추격됩니다. 많은 혼란이 지금 와서 가치관이 모두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 불교학술원에서는 이 유수한 불교 학자님들을 모시고 정신세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내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일을 향해서 매진할 겁니다. 먼저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발간이 올해 100권을 맞아 관련 행사 개최와 함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10년 차에 돌입한 ABC 사업은 전국 사찰 속 불교 문헌을 발굴, 촬영과 편찬을 통해 현대적 언어 감각과 가독성, 주의 등이 가미되며 21세기 대장경의 상징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29일 동국대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한국불교전서 100권 발행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리고 그간의 성과와 의의는 물론 아카이브의 국제적 활용 방안 등을 고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를 기점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문헌의 보유편을 간행, 100권의 추가적인 역주서 출판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역사, 사상 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와 성과가 있는지 하는 것을 검증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한국불교전서 한문책이 총 14책이 나왔는데 금년에 제15책을 보유편으로 발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초로 공개를 하고 ABC 후속 사업으로 총 5년에 걸쳐 불교문화 디지털 재생산도 진행되는데 학술원이 보유한 DB를 발판 삼아 친숙한 콘텐츠와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입장입니다. 연구 중심 기관의 새로운 시도로 첨단 기술을 활용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전통문화 대중화와 서비스를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700년 한국 불교 문화를 총 집대성하는 플랫폼을 만들므로써 한국 불교 문화의 일종의 대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고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위대한 유산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학술원 소속 기관인 동국역경원은 해거 대종사 원장 취임 이후 첫 사업인 선종 사부록을 간행합니다. 좌선의와 시부도 등 소위경전의 기초 문헌으로 탄원스님 원문을 기반, 해거 대종사의 번역과 해설 등을 거쳐 일반인들에게 용이한 포맷으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이전 발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혹 부러지게 무엇을 교과서로 삼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난제입니다. 가장 쉽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이 선종사부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불제자들의 원전 번역을 모태 삼아 전문 지식과 포교의 방향성을 설립한 학술원의 모습은 탈종교화와 코로나 위기 속 한국 불교의 참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박수근, 이중섭과 함께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장욱진 화백의 30주기 기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은 후 예술 본연의 진리를 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석호 기자가 전시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신사가 황금빛 들판길을 따라 걷습니다.
고즈넉한 자연 속에 지어진 집 안에는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장욱진 화백의 30주기 기념전, 자화상과 가족, 풍경, 마을 등 대표작 50여 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생전 작가가 가장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겼던 삶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작가님께서 이 가족들에 대해 향한 어떤 애정들을 굉장히 이제 잘 표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보면은 장욱진 작가에게 그가 작가로서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작가는 집과 가족, 자연 등 일상적 이미지를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정감 있는 형태와 독특한 색감으로 화폭에 그려 넣었습니다. 늘 나는 심플하다고 강조하며 그가 추구했던 단순함의 미학과 소박한 삶의 이상향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었던 그는 선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예술 본연의 진리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군더더기는 비워내고 사물의 순수한 본질을 간결하게 표현하며 삶과 예술 세계에서 항상 불교와 함께했습니다. 장욱진 작가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불자로서 작품 곳곳에 이러한 그 자신이 추구했던 종교적인 세계관의 모습들을 작품에 담아왔었는데요. 아주 단순화된 자연 풍경,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집, 가족, 자연, 그리고 장욱진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는 다음 달 28일까지 서울 삼청동 현대화랑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이 전국의 산재한 사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파주 보광사 사찰림 150만 제곱미터가 첫 번째 대상이 됐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부와 환경위원회가 국립공원을 제외한 전국의 사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묶여 활용하기 어려운 국립공원 내 사찰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전체 산림에서는 1.3%, 사유림 가운데는 1.9%를 차지하는 사찰림 활용 가치에 주목한 겁니다. 종단적으로는 전국의 산재에 있는 수많은 사찰들에 대한 그 산림들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대사회적으로는 지역민들에게 산림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생태 교육이라든지 또는 사찰에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종교 교육적 경제적 관점에서까지 그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표본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보고서는 파주 보광사를 시범지로 사찰림의 현황과 관리 방안을 조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보광사의 경우 수종과 토지 현황을 분석해 자료화하고 경제림과 숲가꾸기 사업, 문화교육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국 사찰림의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과 산림정보 시스템을 접목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조사에 현장 조사와 사찰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여 검토하였기 때문에 사찰을 운영한 주지스님들께 보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결론을 손에 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림 면적과 위치, 수종은 물론 지리 정보 시스템과 산림 지리 정보 시스템을 접목한 과학적 사찰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도벌과 산불 감시를 넘어 명상숲 운영 등 경제 문화적 활용으로 현대적 상감 소임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미나 등을 열고 치유와 캠핑, 수목장 등 6차 산업 공간으로 사찰림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확대하고 공론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 학승으로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가산당 직관대종사의 열반 9주기 추모달의제가 해인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어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추모달의제에는 방장 원각대종사,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 전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스님, 주지 현흥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스님, 해인사 박물관장 원학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달해제는 원각스님의 헌양헌다에 이어 문도 대표 조계종 원로의원 세민대종사의 헌화와 생전 육성법어, 행장소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세민 스님은 불교 위상을 크게 진작시키신 스님의 덕화와 가르침은 불교 중흥과 불교사에 큰 업적을 남기셨다며 문도들은 후학 양성과 불교 중흥을 위해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일대사 부임을 앞두고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어느 때보다 힘든 한일 관계 속에서 주일대사 부임의 소감과 각오는 좀 어떠신지요? 지금 제일 어려울 때에 부임하게 돼서 되게 어깨는 무겁습니다. 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고 이 최악의 한일 관계에 풀어나가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이제 맡아가지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서고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의 각오만 말씀드리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풀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해법을 위해서는 우선 과제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줄곧 얘기를 해왔는데 사안별로 일을 처리해 나가자. 협력해야 될 부분은 협력해 나가고,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맞대어서 서로 논의할 부분은 논의해 나가자. 그 기조 위에서 이제 한일 관계를 풀어 나가야죠. 과거에는 올로 나싱으로 일본 측에서 나왔거든요.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경제 안보 문제까지 확산시켰는데 그것은 상책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해서 역사 문제에서 전부 스톱시킨 게 좀 하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에 걸맞게 이제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서로 손잡고 협력해야 될 부분 협력해 나가자 이런 분위기도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좀 두고 봐야죠. 뭐 상대가 있는지라. 단 하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한일 관계 잘 되기를. 그런 뜻을 일본 측에 잘 전달을 하는 게 또 그 메신저 하는 게 저희 역할이겠죠. 열심히 해봐야죠.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주문이 있었나요? 과거에도 1965년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된 이후에 한 번도 이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역사 교과서 문제, 역독도 문제,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 시끄러웠죠. 근데 그거는 그걸로 끝났거든요. 그럼 그것대로 이제 하면서 경제 안보 문제는 계속 손잡고서 나갔었는데 한 3년 전부터 연계시켜가지고 경제 안보까지 나왔거든요. 이거는 서로가 도움이 안 됐다. 이것도 아마 일본 당국도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둘 풀어나가는 과제가 일본에도 주어져 있고 한국에도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뭐 언젠가 해야 되는 것인데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은 못 박아서 얘기할 수 없고요. 뭐 한중일 정상회담도 지금 남아 있고. 또 한일 간에도 있고 또 동경 올림픽이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은 뭐 한미일 정상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데서 뭐 이자회담도 가능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저한테 임명장 주는 날 스가 총리하고 만나서 진솔하게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뭐 공식 제의는 아니고요. 저한테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2일 날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요. 일본에서의 첫 일정들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비상사태가 선언돼 가지고 외교관들도 가서 자가격리를 2주간 하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2주간은 우선 이제 대사관제에서 업무 보고 받고 우리 대사관 내부의 일을 챙기는 거를 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저기 일본에 왔습니다 해서 이제 일본 도착한 인사를 일본 정계나 아는 지인들께 연락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 천황께 이제 심장을 제청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각 당 방문도 해야 되고 뭐 경제에도 이제 방문해야 되고요. 뭐 언론사도 각 찾아뵈야 되고 이제 할 일이 막 쌓여 있어요. 뭐 과거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관계니 문화 교류 문제도 있고 뭐 많이 일이 있거든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만나봐야죠. 예. 미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 서 가지고서 뭐 한미를 묶어서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뭐 일본 만나고 또 한국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플레이를 했죠. 바이든 정부는 좀 달라요. 미국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제일 중요한 이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정부 때는 다른 그 한미일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큰 기대사항이죠. 바이든 정부는 많이 그 중재할 부분 중재도 할 것이고 또 삼각 공조 체제를 강화시킬 거예요. 이거는 좋은 환경이에요. 국제적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난주에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을 하셨을 때 강제징용 6월 봉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이 봉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일본의 6월 봉안 방향은 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첫 17대 국회의원 때 그 총무원장님 하실 때 가가지고 동경인 윗댄지라는 그 현장도 보고 그때 이제 윗댄지의 주의 스님도 한국에 좀 갖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제가 한일의원연맹 하면서도 그 일본 측 의원님들께 이게 그거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돼 있어. 거꾸로 일본은 이제 보내줄 그 의사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 받아들일 그게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각각 사찰에서 스님들이 개인적인 연분 가지고 봉헌하는 경우가 좀 있죠. 이제는 한국도 좀 창구를 하나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행 총무원장 스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것들 6월 봉안도 한일 관계를 이 우호 친선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더니 이미 종단 협의회에서 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특히 홍파 스님도 깊이 관계되어 있어가지고 관음정의 홍파 스님께서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도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6월을 봉안하게 되면 이제 그 복지부죠. 외교부도 힘쓰는데 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종단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좋지 않느냐. 한일 관계에 물꼬 트는데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제 일본에 가시게 되는데요. 예. 불자로서 스스로에게 화두를 준다면 어떤 걸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말이죠. 늘 얘기하죠. 이제 일본과 한국 관계도 너무 극단적으로 늘 치우치지 말고 중도 가운데 서서 양쪽을 아우르는 그런 식의 이제 큰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쟁 사상, 우리 원효 대사께서 말씀 화쟁, 그 서로 다른데 여기서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 말씀인 너그러움, 자비죠. 이 너그러움을 가지고 역지사지적 차원에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국내 정치에도 그런데 국제 정치에도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이 국제 정치, 국내 정치에 두루두루 퍼졌으면 좋지 않겠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화쟁의 정신으로 한일 양국 관계 해법을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다짐으로 듣겠습니다. 네, 역사학자로서 또 사선 국회의원, 한일 의원연맹 의장 경력 등 양국 관계 개선의 적임자라는 기대가 큽니다.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외교적인 역할에도 저희들이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청원하십시오. 예. 강창일 주일대사가 오늘 부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때문에 일본 총리와 외무상의 접견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